안녕하세요.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외롭더라도 이 5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사람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곁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2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둘째, 혼자 있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니까요. 아무도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즐기는 능력을 길러서 남은 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사람을 집에 부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문제입니다. 친구가 꼭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집에 자주 불러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을 자주 집에 들이지 않아야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마구 불러들여 가정을 어지럽히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 나쁘게 만듭니다. 이는 정말로 손해가 큽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도 아무리 외로워도 다음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들로 인해 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냉정한 친척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친척이라는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 가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혈연의 관점에서 친척은 우리 가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접촉이 없는 외부인에 불과합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에서 한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문 앞에 비싼 차를 세우면 친척들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은 떠난다는 말처럼 친척은 부유하면 찾아오지만 가난하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친척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무런 관계없는 외부인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외부인은 우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입니다. 어떤 노인들이 외부인을 믿고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리 순수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불필요한 외부인들과 거리를 두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쉽게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으며 오래된 친구일수록 이익을 이유로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면 그들은 당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소문은 매일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말처럼 소문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들은 소문을 좋아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집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 사촌 고모의 아들 용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한 번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부모가 가난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제 고모는 늘 용이 말을 듣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친척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친척들은 용에게 일을 하게 하라고 조언하지만 고모는 내가 돈을 안 주면 그가 길에서 굶어 죽으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계속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용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대한 아이로 자랐고 고모는 그를 위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이가 들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이 곧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빈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집에 손님으로 받지 마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거절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하며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치 태극권처럼 자연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너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어떻게 말년을 잘 보낼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 노후 자금을 남겨두고 자녀들에게는 더 큰 성취를 이루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번영해야 가정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자신에게 돈이 있으며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젊은 세대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적으로 살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생기고 노인들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여닫는 일조차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을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어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족 관계가 좋아도 4가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주 앞장서고 친구들 사이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서 가족 속에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서로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사랑하기는 쉬워도 함께하기는 어렵다는 말처럼 이 4가지 조언은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젊었을 때 아무리 성격이 강해도 나이가 들면 그 성격을 다스리고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제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됩니다. 비록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싸움과 화해,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함께 겪어왔으며 100번 이혼을 결심했지만 101번째에는 다시 서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다투던 삶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마음에 걸리던 일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배우자와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너그럽게 흘려보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라며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잘 알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안일을 주로 맡아왔던 사람도 이제는 함께 나누어 해야 하며 젊을 때 하지 않았던 일도 배우고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젊을 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당연히 집안일을 맡아왔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도우며 돌보는 것입니다. 배우자 없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삶의 힘입니다. 서로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것은 큰 인연입니다. 절대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가까운 형제자매일지라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덕망이 높고 존경받기 때문에 형제자매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절대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반드시 상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의식주를 간소하게 하더라도 병원비와 약값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와 생활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부모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두 세대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면서 이 달콤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너를 도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의 KPI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를 낳은 것처럼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일을 떠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 아이에게는 그들만의 부모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첫 번째 주체입니다. 만약 노인이 자녀 양육을 맡으면 자녀가 게을러지기 마련이고 두 세대는 양육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대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만의 역양육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 세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행한 가정들이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면 함께 돌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 자녀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지나친 간섭과 경험을 강요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굳건해지려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성공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 혼란이나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업과도 같습니다. 시스템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오래갈 것입니다. 물론
가족은 가장 인간적인 장소입니다. 차가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적절히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두 아들에게 집을 사줬지만 오히려 집 밖으로 내몰린 이야기,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 노후에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부모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여전히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이지만 어떤 자녀들은 성숙하지 못해 부모에게 보답은커녕 의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인터넷 사용자 박 아주머니가 최근 겪은 고민을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59세이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키우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딸을 키우는 것은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결혼할 때 발생하는 비용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혼수, 결혼자금, 그리고 신혼집 등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미리 자녀의 결혼 자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처럼 두 아들을 키운 부모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약간의 저축도 했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상가 임대료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언젠가 결혼할 테니 두 아들의 집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서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자녀들 간에 불만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아들의 집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두 형제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넣고 친척들에게서도 돈을 빌려 두 아들에게 집을 전액 지불로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 부부가 집을 꾸미는 비용을 내주리라 생각했지만 큰며느리는 결혼 예물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겠다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은 재산을 다 써서 두 아들의 집을 꾸며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한 달 수입이 제 퇴직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상점에서 일하지만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출은 적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게임에 빠져 돈을 많이 쓴다며 불평하고 아들은 며느리가 화장품과 가방을 자주 사며 택배를 자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늘 돈 문제로 다투었고 그 문제는 항상 저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큰며느리는 아이의 조기 교육을 위해 교육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큰아들의 가정 문제만으로도 이미 너무 벅찼는데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당시 큰며느리보다 2배의 결혼 예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형에게 돈을 빌려 해결했지만 결혼 후 돈을 갚지 않는 작은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한 후 큰며느리는 우리가 계속 큰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만으로 여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우리가 큰아들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는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다투었고 그 싸움은 저희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저희와 같이 평생 자녀에게 헌신하며 자녀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부모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물러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의존할 기회를 주지 말고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한때는 도울 수 있지만 평생은 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관여하면 자녀는 성숙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보다는 부모가 마음을 편히 하고 노후를 즐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